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준용 팍과 그 다음에 타바레스에 대한 경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경기가 한번 잡혔었는데 이거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경기가 잡혔을 때 둘 다 이제 만발하게 준비를 했고 이제 개체량까지 마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제 메디컬 체크에서 박준영 선수가 원래 그게 격투라이프 브이로그에서 뭐 코리안 탑팀 선수들 이렇게 시합이 있으면은 여태까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브이로그로 계속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준비 과정을 이제 재밌게 봤었어요, 팬으로서. 그러면서 그때 귀 뒤에 상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팀에서는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메디폼 같은 거 이제 밴드 붙인 다음에 훈련하고 하시면서 상처가 더 덧나지 않게 유의하면서 뭐 훈련에 임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합 전에 메디컬 체크 이제 개최 끝나고 그러니까 반나절쯤 남아서 시합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게 뒤에가 이제 포도 상구균이라 해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제 또 면역력이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염증성 이제 이런 질환인데 이제 그게 상대한테 옮을 수도 있고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캔슬이 돼요. 그러면서 브랜든 타바레스도 이제 다 이제 가스통에 가스를 다 채워놓고, 총에 총알을 다 장전해 놓은 상태에서 빠그려서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브랜든 타바레스가 경기를 8월에였나? 한번 잡작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알고 보니까 이번 이제 경기를 준비하면서 미디어데이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하인드를 알게 됐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가족들 행사 같은 게 있었대요. 친인척들 뭐 결혼식도 있었고, 하고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와이프, 자녀 말고도 이제 대가족으로 해가지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여행 같은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경기가 이번에 취소되고 둘이서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미뤄지면서 10월에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짜놨던 어떤 여행 계획이라든지 패밀리 이런 플랜들이 다 이제 이게 좀 빠그러지는 경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트레이닝 캠프를 하기에는. 그래서 8월쯤인가 제가 알기로는 박주영 선수한테 이제 오퍼를 넣었는데 그때 뭐 박주영 선수가 안 된다라고 자기는 굉장히 불쾌했다. 그래서 왜 안 될 이유가 있냐 하고 또 자기는 근데 이제 좀 포도 상규균으로 그때 좀 이렇게 경기가 취소됐었을 때 자기는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 상대가 그렇게 포도 상규 근데 그게 메디컬 체크에서 이렇게 빠그라지는 거면은 둘 다 의사가 있더라고. 이게 너 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UFC 룰상.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는데 굉장히 아쉬웠다. 근데 이제 8월에 경기를 잡자고 했는데 안 해준 거는 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짜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경기에 만났죠. 그리고 둘 다 순조롭게 케이지에 입장했고 이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박준영 선수가 이제 프로필 키가 저는 181인 줄 알았어요. 근데 178로 나오고, 리치가 이제 키 대비 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동양인 치고. 176,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랜든 타바레스는 185에 리치가 178 정도 나옵니다, 리치가.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키가 좀 사이즈가 훨씬 좀 크고, 브랜든 타바레스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하와이 계통의 더락 있잖아요. 더락 같은 이제 인종이라 좀 기골이 장대하고 피지컬이 굉장히 좀 프레임 자체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생긴 건 좀 아시아 계통 필리핀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와이 쪽에 보면 저희 나라 같이 생긴 사람인데 약간 좀 기골 장대하고 마오리족 같이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이 생겼어서 미들급에서도 굉장히 피지컬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주영 선수는 거기에 비하면 스몰 라인이죠. 근데 막상 세워놨는데, 그리고 제가 박주영 선수가 원래 리바운딩이 잘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세워놓으니까 키는 조금 딸리더라도 코어통이라든지 리바운딩이 많이 평상시보다 됐는지니까 이게 좀 리바운딩이 많이 걸렸나봐요. 그래서 좀 몸이 많이 빵빵한 상태에서 나왔더라고요. 얼굴도 엄청 많이 부은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리바운딩이 잘 걸려서 이제 좀 몸이 빵빵하게 좀 리게인이 많이 돼서 나왔다 하고, 두 번째는 좀 이제 훈련 캠프라든지 훈련하면서 좀 많이 고생을 해서 안에 내분비계 쪽에 신장이라든지 간이 안 좋게 되면 또 몸이 붓기도 하거든요. 하고 그럴 때 갑자기 막 짠 걸 넣거나 이제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면은 몸에 그것도 이제 무리가 많이 가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감량을 하거나 아니면 순간 또 음식을 많이 넣거나 하는 행동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이제 유추했는데 더 긍정적인 편을 좀 봤었죠. 그래서 뭔가 이런 키나 신장 쪽에선 딸리더라도 코어통이라든지 몸이 이제 두껍다 보니까는 힘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안 밀리겠다. 처음에 이제 페이스오프하고 율레디 파이트 하기 전에. 그래서 좀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평상시보다 많이 리바운딩이 걸린 것 같은 느낌. 예. 근데 이제 좀 여지를 두자면은 신장이나 이런 간 쪽이 안 좋아서 몸이 부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냐면 몸이 약간 불긋불긋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가 이제 시작됐죠. 근데 1라운드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그 격투라이프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 이번 경기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얼추 이제 유추를 해줬거든요. 예. 그 팀 쪽에서. 무한압박이고 이제 타바레스를 이제 체력을 빼놓겠다. 이제 그거 이제 큰 타이틀을 이제 보고 중점으로 저도 이제 봤는데 1라운드 때 박주영 선수가 이제 기어가 올라가고 가기 전, 그 다음에 시동 걸리기 전에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냐면 초반에 이제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원투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예. 쓰러졌는데 이제 의식은 있고 상대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타바레스가 바로 이제 올라탑니다. 예. 이제 마운트에서 이제 좀 펀치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박주영 선수가 거기서 이제 잘 캐치해가지고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 본인도 이제 데미지를 이제 많이 회복을 하죠. 근데 거기서 백이 잡혀요. 백이 잡혔는데 위험한 상황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초크가 계속 이제 시도를 하거든요. 타바레스가. 몇 번 걸어보고 이제 안 되니까 거기서 잘 위기를 모면했고 데미지도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스탠딩 상황에서 선언이 돼서 이제 스탠딩에서 이제 경기를 펼칩니다. 근데 박주영 선수가 예고한 대로 박준영 선수는 원래 이렇게 완전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립기어를 박아놓고 들어갈지, 그러니까 내가 때릴 거 때리고 그렇다고 해서 먼 거리로 막 빠지진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적정 거리에서. 왜냐면은 먼 거리로 빠져서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 게, 자기 체급에서 박주영 선수는 굉장히 짧거든요. 막 셔너말리라든지 각 체급 막 패더급의 코너 맥그리거라든지 이렇게 긴 거리에서 때릴 수 있는 창의 어떤 옵션이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 거리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스텝이 막 경쾌하고 엄청 뭐라 해야 될까 민첩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로우킥도 많이 데미지를 쌓아주고, 예, 로우킥만 제가 알기로 한 15에서 한 20방 맞췄습니다. 하고 잽만 한 100방 들어갔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박주영 선수가 경기한 거는 이번 경기가 저는 처음이거든요. 계속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 계속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계속 들어간 공격이 오히려 계속 이제 방어하기에 좋았던 어떤 플랜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니까 타바레스가 당황하고 하고 또 거리가 너무 좁혀져 있고 본인이 준비되었을 때 거기를 확 좁혀서 들어가다 보니까 타바레스가 때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흘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주영 선수가. 예.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어설픈 스탠스에서 어설픈 포지션을 취했다,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내가 좀 이렇게 각을 잡다가 뭐 이렇게 카운트를 노린다거나 상대도 닿을 수 있는 거리,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타바레스랑 계속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물쭈하게 뭔가 제대로 된 그 셋업을 안 깔았으면은 전 계속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바레스가 더 화력이 좋고 더 저는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근데 박주영 선수가 계속 자기도 맞아요. 처음에는 그 거리 체크라든지 본인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몸에 이제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사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유효타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많이 붉어져요. 근데도 이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계속 압박합니다. 계속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지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가 이제 게임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치더라도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서 초반에 유효타를 많이 이제 좀 맞더니만은 이제 1라운드 끝날 무렵 때쯤부터 감을 찾고 상대가 때리는 유효타가 많이 흘러요. 예. 데미지가 좀 덜 받아요. 예. 그 박준영 선수가 때리는 거는 브랜드 타바레스한테 좀 데미지로 많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상대도,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둘 다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박주영 선수도 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데미지는 계속 받지만은 라운드가 거듭되고 이제 세컨이 계속 이제 거듭될수록 박주영 선수는 맞는 어떤 데미지들이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브랜든 타바레스는 이제 쭉쭉쭉쭉 꽂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어떤 리치나 이런 것들이 길지가 않고, 아까도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고 또 원거리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옵션이 없다 보니까 잽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센서기처럼 쓴다 해야 되나? 예, 레프트 잽을 계속 뻗어놔요. 그러니까 뻗은 상태에서 탈탈탈탈 털면서 상대한테 거리 쟀고, 이게 거리 이제 잰 다음에 뭐 스트레이트 들어가고 연계 동작 어퍼컷 들어가고 바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우킥 들어가고 하는데, 그 잽을 많이 뻗어놓고 거기서 고정시켜 놓은 게 전 센서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가 들어올 때 이 뻗어놨던 팔에
어떤 상대의 동작이라든지 상대의 어떤 신체가 닿여요. 그러면은 그 박주영 선수는 가드를 올린다거나 자기도 이제 본인의 공격을 한다거나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손을 계속 뻗어놓는 동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취지였는지 제 생각에는 뭔가 센서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뻗어놓고 거기서 살짝만 털어도 잽이 날아가니까 그 유효한 잽이 포함해서 제가 볼 땐 100대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데미지가 있건 없건 상대한테 닿았던 데미지가. 그래서 그걸로 재미를 많이 받고 그걸로 이제 거리를 잡는다든지 본인이 이제 압박할 때 어떤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할 때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진짜 잽 많이 넣었고 로우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우킥이 이게 데미지가 있는 로우킥이 언제 정립됐는지 이제 알았냐면은 그걸로 재미를 보고 아예 박준영 선수가 초반에 1분 때의 그 위기감 말고는 박준영 선수가 다 이제 장악을 했었습니다. 예. 또 위험했던 상황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 이런 인파이팅 전략은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본인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때는 시계 맞으면서 본인도 이제 감각을 찾고 하다가 2라운드, 3라운드 때는 잘 흘리면서 맞는 것도 덜 맞고 본인도 여유가 생기고 계속 도발도 하고 하게 되면서 여유를 많이 찾고 완전 본인 페이스로 잡아요. 그래서 3라운드가 되었고 3라운드 이제 시작하자마자 박주영 선수가 한번 이제 그 그래플링을 그라운드를 이제 걸었는데 브랜든 타바레스도 엄청 커요. 미들급 치고. 예. 또 박주영 선수하고 특히 세워놨었을 때 굉장히 기골장대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브랜든 타바레스는 박주영 선수처럼 리바운딩 잘 못하고 리게임 못했겠습니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싸잡아서 끌고 가더라고요. 그라운드로. 그래서 바닥에서 눌러놓고 3라운드에 4분 동안을 그라운드 컨트롤 합니다. 박주영 선수가 눌러놓고 거기서 파운딩 날리고 엘보고 날리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박주영 선수가 저는 잡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거기서의 어떤 완력과 어떤 그 레슬링적인 부분에서 박주영 선수가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넘기려고 싸잡고 힘 모으고 있는데 한 20초는 걸렸거든요. 근데 진짜 정신력으로 넘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타바레스 넘어지고 그러면서 타바레스 완전 말리고 당황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합하고 있을 때 종아리가 비춰지는데 사이드 쪽 종아리가 완전히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이에. 그래서 그 로우킥이 계속 이제 데미지가 쌓였구나가 이제 보였고, 그러면서 레슬링 싸움하고 했었을 때 중심도 많이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못 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주영 선수가 이번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는구나.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본인이 이제 좀 아웃파이팅하고 박주영 선수는 좀 여우처럼 보잉 때릴 거 때리고 빠지고 하고 또 카운터성 펀치 때리고 좀 회피하고 또 사각 전체 잘 돌고 하고 또 이제 동서남북 잘 쓰고 원 잘 케이지 전체 잘 쓰고 이런 스타일로 좀 약간 얄밉게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렇게 좀 저돌적이게 하는 경기는 정찬선 선수를 제외하고 저는 한국 선수 중에 이렇게 공격적이게 UFC에서 상대를 뭔가 이렇게 압박하면서 당황시키고 1라운드부터 3라운드 동안 이렇게 포스 있게 밀어붙이는 어떤 경기는 오랜만에 준용팍 선수가 저는 유일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고 또 굉장히 저는 경쟁력 있다라고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저는 항상 코리안 탑팀 에서 UFC 진출시킨 라이트 헤비급 정다운 선수라든지 박주영 선수를 보면은 항상 뭔가 틀에 갇힌 느낌이 저는 약간 있었거든요. 변칙적인 거라든지 공격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가 경기를 뭔가 대비하기에 좀 뭔가 좋겠다. 좀 쉬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막 엄청 이 사람이 복잡한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이 저는 안 들고 굉장히 마일드하게 기본기 가지고 싸운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다운 선수하고는 약간 느낌이 틀린 게 좀 더 유연하고 그 체급에서 좀 더 카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세고 또 좀 정교하고 하고 또 잘 맞추고 하고 또 좀 더 변칙적인 기술 막 백스핀 엘보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또 유효하게 들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하고도 붙여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박준영 선수 자체가 워낙 겸손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되게 이야기를 저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UFC 쪽에서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본인을 좀 더 본인의 능력보다 더 낮게 어필해야만이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취득하는 어떤 이득들도 전 많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동양의 어떤 정서에 엄청 강해서 그런지 엄청 겸손해요. 그리고 박준영 선수의 네임드 정도 되면은 뭐 예능 방송 이런 거 엄청 뛸 때거든요. 추성훈 선수라든지 정찬선 선수라든지 김동현 선수도 그 당시 현역 때 이렇게 박준영 선수 정도의 네임드였을 때 굉장히 많은 예능 찍고 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능 찍고 뭐하고 한 게 나쁘다 잘했다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큰 돈이 들어오고 뭐 격투기 어떤 캠프나 이런 데는 좀 이제 분산되지만은 내 에너지가, 그지만 큰 돈 들어오고 본인이 나중에 격투기 선수 커리어가 마쳤었을 때 방송 쪽에서 많이 이제 마사지가 돼 있다 보니까 방송 테크로 타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박준영 선수는 본인의 네임드 대비 너무 이렇게 본인을 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그냥 겸손하고, 이런 약간 엔터적인 것보다 계속 수련가의 어떤 마인드로 계속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어떤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러기가 되게 드물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 무도가대로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격투기에 포커싱하고 살아간다는 게, 저는 왜냐하면 지금 유혹들도 많을 거고 본인도 약간 어깨뽕 차오르고 본인도 모르는 어떤 그 어떤 기고만장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국내 단체에서 국내에서 스파링하거나 본인이 도장에서 훈련하고 할 때 솔직히 엄청 이지하게 본인이 이제 훈련하고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자세들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저는 굉장히 좀 이제 쉽지 않은 경기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전 잡았다 생각하고, 스플릿 디시전은 저는 아쉬워요. 예. 판정이 스플릿 디시로 이겼다는 게 저는 그래도 우월하게 저는 판정에서 우월하게 저는 이겼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경기 때 탑10 안에 선수하고도 저는 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명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통역해줬던 사람이 트레이닝 캠프 때 스파링 파트너로 하고 또 엄청 친하신 분이잖아요. 하고 그분도 되게 유머러스하고, 박주영 선수 나오는 격투라이프 컨텐츠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위트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사람이 한국말도 되고 이제 영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통역으로 경기 소감이라든지 박주영 선수 메시지를 마이클 비스핑 사회자한테 이제 넘겼는데, 중계를 계속 해줬는데 굉장히 통역도 나이스했습니다. 왜 나이스했냐면은 박주영 선수를 잘하는 사람이 박주영 선수의 마음가짐을 실제 영어로 이제 입혀가지고 마이클 비스핑한테 이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영 선수 한국말로 위트 있게 어떤 개그를 친 것들도 그거가 이제 통역이 될 때는 좀 뭔가 이런 것들이 희석되는데, 그게 실제로도 옮겨지고 하면서 마이클 비스핑 선수도 그 전 선수 사회자분도 웃고, 박주영 선수를 잘 아는 또 통역사가 같이 또 몸도 섞고 마음도 섞고 대화도 자주 섞었던 사람이 통역이 되다 보니까 실제 메시지가 많이 이제 잘 이렇게 묻어서 영어로 중계가 돼서, 저는 통역도 굉장히 나이스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금 제가 볼 때는 격투기는, 그리고 박주영 선수의 어떤 베네핏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량급에서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량급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탑랭커에 어떻게 진입이 된 상황이고,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주영 선수가 우리나라의 격투기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매니아가 아닌 이상. 박준영 선수의 어떤 관록이라든지 이런 레거시를 몰라요. 왜냐, 박준영 선수가 설치지를 않잖아요. 예. 막 어그로 끌지 않고 과대 본인을 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수련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 대비 실제 어떤 명성이나 그 다음에 커리어는 제가 볼 때는 박준영 선수가 우리나라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 탑 15 안에 드는 선수하고 그냥 붙여주면 나는 좋을 것 같다 하고, 또 돈 많이 되는 선수하고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경기 소감을 이야기했고, 1라운드 때 다운됐었을 때 어땠냐라고 이제 마이클 비스핑 선수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본인의 어떤 재밌는 개그나 본인의 어떤 상황 이야기보다 브랜든 타바레스가 쉽지 않았고 굉장히 강했고 여우 같았고, 본인이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없게 잘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리스펙트를 깔고 본인의 에피소드나 비하인드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를 존중하는 어떤 마인드도 저는 굉장히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투 맞았을 때 어땠냐라고 마이클 비스핑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제 인터뷰를 땄거든요. 그때 자기가 이제 좀 몸이 잘 안 풀리고 시동이 잘 안 걸렸는데 원투 맞고
나 펀치 맞았네 하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의 기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제 좀 이제 본인의 플레이가 시작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기억에 남는 어떤 이제 박주영 선수의 느낌은 진짜 우리나라 중심이다 이 사람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좀 리게인이 많이 돼서 몸이 진짜 평상시보다 더 빵빵했더라. 예, 그래서 진짜 좀 저는 좋았어요. 그게 힘쓰는데 하고, 또 상대한테 뭔가 압박을 하는데 피지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풍채가 있다 보니까 좋았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행보에도 이제 응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리뷰를 함께 공유하면 댓글로다가 이제 뭐 메시지 주시고 하면은 저도 이제 함께 회신 받고 피드백 받고 하면서 다음 이제 컨텐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